안녕하세요. 에랑타로의 에랑입니다. 제가 제 유튜브를 가장 많이 보는 사람이 저겠죠? 네, 안녕하세요. 에랑타로의 에랑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느끼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덜 느끼하게 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오늘은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에랑이와 선운사의 인연 썰에 대해서 풀어보고자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자랑하고 싶은 게 있어서 지금 화분을 걸쳐놨는데 얘가 키가 생각보다 안 큰데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게 보일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열심히 한번 제가 자랑을 해보겠습니다. 어, 요즘 부쩍 보이기 시작한 애인데 휘커스 움베르토인가? 이름을 또 까먹었네. 그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를 꽤 귀여운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이 친구를 잠깐만요. 어떻게 해야 되지? 한번 안아보겠습니다. 안 되겠네요. 이게 너무 귀여운데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보이시나요? 귀여운데 잘 보이지가 않아서 속상하네요. 휘커스 옴베르토인가? 이 친구예요. 잘 안 보이시죠? 속상해. 사진을 찍어서 올릴 그런 그건 없고 열정은 없고 이 친구를 데리고 온 보람이 없네요. 이 친구를 자랑을 하고 싶어가지고 얘가 겨울에는 냉해를 입을까봐 배송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3주 기다렸나? 한참 이제 추웠잖아요. 설 전에 이제 주문을 해서 지인분들이 보내주신 건데 이거 어떻게든 나오게 하고 싶은 나의 마음. 잠깐만요. 죄송해요. 안 나오는 게 낫겠죠? 속상하네요. 자, 한 번만 더 시도를. 야, 이렇게 안 되겠죠? 제가 외목대를 원했는데 이것도 외목대인가요? 근데 되게 목대가 그 밑에 붙어 있어서 이 외목대인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에도 외목대 엄청 튼튼하고 귀여운 애가 오긴 했는데 양목대 같이 생겼어. 이게 가지가 두 개인데 원래 이게 맞나요? 잘 몰라서 아무튼 그 수영이 제가 원한 수영은 아니지만 그래서 튼튼하고 귀여운 친구가 와서 여기가 에랑타로 이 사무실이 창문이 없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환기 이슈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 식물 등으로 그 빛은 어떻게 해보겠는데 얘네가 통풍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꽤 무거워서 이거를 맨날 밖에 내보낼 수도 없고 그래서 아마 여름에 서큘레이터를 돌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아무튼 예쁜 친구가 와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혹시라도 이걸 보고 계시는 지인분이 계시다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괜찮아요. 저는 얘랑 함께 하니까 오늘은 선운사 썰이에요. 선운사 썰을 이제 할 건데 선운사, 고창에 있는 선운사라는 절이 있어요. 되게 오래된 절이고 지장보살님이라는 이제 보살님을 전 관세음 보살, 뭐 문수보살 이런 보살님 들어봤는데 지장보살님이라는 보살님이 계시다는 걸 선운사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불자가 아니다 보니까. 근데 거기가 그 지장보살님의 이제 기운이 센 곳이래요. 그래서 지장보살님이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이 지옥에서 아픈 중생들을 이제 구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아프고 병들고 뭐 이런 분들이 지장보살님에게 이제 기도를 많이 드린다. 뭐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선운사랑 인연을 맺게 된 거는 한 3년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키우던 이제 동원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고양이였어요. 근데 고양이가 12살, 13살까지 잘 살고
이렇게 죽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참 진짜 여행을 한 네다섯 번 1년에 다닐 때라서 그때도 또 여행 중이었고 제가 공교롭게 그때 세부였던 것 같아요. 세부인가 보홀에서 그 마사지를 받으면서 뭐 반려동물 키우냐 뭐 그런 얘기를 서로 나누다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입이 방정이지. 어 잠깐만요. 이게 저기 손님이 계셔가지고 나 고양이 키워. 근데 아마 죽을 것 같아라는 말을 했었어요. 정말 저도 왜 그런 말이 튀어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애가 나이가 많긴 하지만 엄청 아프고 이렇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 여행 중에 그 날인지 그 전날인지 다음 날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여행 중에 어, 동원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는 그렇게 피부로 와닿지 않았거든요. 그 전에도 키우던 강아지가 죽을 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 강아지는 약간 사고로 좀 급작스럽게 가서 더 준비가 안 된 이별이었고, 물론 동원이도 뭐 준비를 했던 건 아니지만 나이가 많으니까 어느 정도의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애도의 시간이 길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크게 많이 힘들지 않고 좀 헛헛하고 그렇구나라고 이별을 잘 받아들였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심리 상담을 한 1년간 받았었어요. 그 시기에. 그러니까 동원이가 죽고 한 2, 3년 뒤에. 근데 그때 너무 심하게 온 거예요. 애도의 기간과 시기가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3년인가 뒤에 이게 너무 심하게 와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동원이 꿈도 한참 너무 많이 꾸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되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정말 너무 미안하고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더 잘해주지 못했을까? 이런 뭐 여러 가지 뭐 사연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간 곳이 선운사였습니다. 제가 동원이 관련된 또 꿈을 꾼 얘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신비썰인데 그런 꿈을 꾸고 나서 인연이 닿아서 가게 된 곳이 선운사였어요. 그때 늦 여름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정말 울면서 선운사를 갔습니다. 이게 제가 명상을 하고 뭐 수련을 하고 영성 공부를 해서 인연이 어, 이번 생에서 끝이 곧 끝이 아니다. 뭐 이런 개념으로 알고 있어도 이게 사람인지라 너무 힘들잖아요.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로 사랑하는 어떤 존재를 잃었을 때 그게 참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선운사를 갔는데 선운사에 가서 부처님, 좀 더 정확하게는 지장보살님의 가피를 받게 됩니다. 근데 가피라는 게 뭐 약간 기독교적으로 말을 하면, 그러니까 저는 종교가 없어서 잘 모르지만 맞는지 혹시 아니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은총을 받았다? 뭐 신의 가호를 받았다? 그런 거 있잖아요. 신의 음성을 듣는 거. 그거를 부처님의 가피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불교 쪽에서는. 저는 그 가피라는 용어도 사실 손사에 갔다 온 다음에 알게 되었는데, 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선운사가 지장보살 불상 그 보물이, 우리나라 보물이 되게 많아요. 제가 아는 것만 두 세 개? 뭐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지장보살 불상이 선운사 내에도 있고, 그리고 선운사 근처에 좀 더 위에 올라가면 도소람이라는 또 절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보다 조금 더 올라가면 내원궁이라는 더 조그만 어, 암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절이 있거든요. 거기 가시면 이제 지장보살 거기가 유명한 기도터래요. 그래서 이제 수능 기도나 뭐 백일 기도나 뭐 이런 기도 있잖아요.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게 많이들 가시는 곳이래요. 그래서 서원사까지 오기도 했고, 이제 저도 명상을 하는 사람인데, 명상을 아무리 해도 이제 힘드니까 서원사까지 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 유명한 지장보살 소원을 잘 들어주신다는 그 불상이 있는 곳을 한번 가보자. 그래서 제가 정말 저질 체력인데, 막 꾸역꾸역 올라갔어요. 꾸역꾸역 올라가서 내원궁에 가니까,
정말 이제 불상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딱 너무 지쳤으니까 체력이 이제 거지니까 막 헥헥대면서 이제 거기 털썩 주저앉아서 어떤 소원을 빌지 하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네, 명상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영성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뭐 내면의 목소리, 상의 자아, 뭐 그런 뭐 참나 이런 개념을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제 우리 안에서 들리는 그런 명상 중이나 뭐 명상 중이 꼭 아니더라도 머리로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지만 이거 해야겠다. 나 이거 해야 돼. 그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참나나 이제 상의자 뭐 그런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가라. 뭐 가슴을 따라가라. 이런 말을 하는데 이거는 너와 나의 구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명상 중에 듣는 그런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외부로부터 들리는 울리는 목소리였어요. 나에게 소원을 빌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들었나? 나는 네 소원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니 나에게 소원을 빌지 말라라는 말을 한 번 더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와 나의 구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 내면의 목소리가 아닌 거죠. 그래서 저도 그런 경험은 처음 해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소원을 빌지 않았거든요. 뭐 빌지 생각만 했어요. 근데 그 입을 이제 막아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힘들거나 아프거나 하면 막 기어서라도 절에 가고 그랬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조금 바로는 아니더라도 이제 조금 호전이 되고 뭐 이제 제가 원하는 걸 좀 이루고 이런 경험들을 했어서 저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혹은 마음이 너무 힘들면 가끔 절에 갑니다. 그래서 절에서 만난 신기한 인연들이나 신비한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선운사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그 음성을 들은 거죠. 네가 절에 와서 네가 소원이 이루어지고 병이 낫는 것은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줘서가 아니라 절에 와서 마음을 비우고 깨끗해진 네가 스스로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상태를 갖추고 너 스스로 이제 그것을 해낸 것이니 나에게 소원을 들어주지 말아라. 빌지 말아라. 나는 너의 소원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다. 뭐 이런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러고 정말 소원을 못 빌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오고 그날 이제 스님과의 차담을 했어요. 그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는데 되게 그날은 좀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 10명 내외의 이제 수행자분들이 스님과 차담 시간을 가졌는데 거기에는 이제 템플스테이 저도 몰랐는데 템플스테이에 이제 불교 분들만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 70% 정도는 타 종교나 무교나 이렇다고 합니다. 실제로 템플스테이에 오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날도 이제 기독교 분들, 천주교 분들, 뭐 무교이신 분들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 이제 타 종교인 분들 중 한 명이 진짜로 이렇게 신성한 터에 오면 기도가 더 잘 이루어지나요? 이런 질문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스님이 하셨던 말씀이 제가 오전에, 그러니까 그날 오전에 들었던 부처님의 가피와 정확히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기도터에 와서 소원이 더 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신성한 기도터를 찾아서 다닐 만큼 정말 열성적이고 어, 적극적인 그런 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곳을 오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원하시는 거를 성취할 확률이 더 높지 않겠는가. 뭐 그런 식의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불교라는 종교 자체가 이제 소원을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고 이제 소원을 비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 이제 발원이라고 쓴다고 하더라고요. 발원인데 제가
이런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부처님은 이제 먼저 깨달은 자, 이제 수행을 나보다 먼저 해서 깨달으신 분이기 때문에 선배님 같은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선생님한테 제가 이런 일을 해내겠습니다. 잘 지켜봐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는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각자 스스로 힘으로 그 소원을 이루는 거죠. 제가 지장보살님한테 받았던 얘기와 정말 정확하게 같은 말씀을 하셔서 되게 신기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좋은 일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선사에 갔다 오고 나서 마음이 많이 안정이 됐고 그 뒤로 힘들면 1년에 한 번, 많으면 2번씩 선운사를 템플 스테이를 갔던 것 같아요. 선운사로. 그러다가 이번에 또 선운사에 제가 평창 월정사를 다녀온 게 지난 1월이었는데요. 1개월도 안 돼서 또 가게 됐어요. 원래 이렇게 자주 가진 않거든요. 제가 뚜벅이다 보니까 한 번 이동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갈 때마다 한 2박이나 3박씩 있다 오는 편인데 이제 한 번 가려면 경기도에서 서울 가서 뭐 KTX나 버스 타고 가야 돼가지고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가는데 어쩌다 보니까 가게 됐어요. 근데 이번 선운사 템플스테이는 제가 겨울에 선운사를 가본 게 처음이라 또 다른 매력이 있었고 그리고 원래는 그 차담이 없었어요. 이번에 갔을 때는 저랑 다른 팀 이렇게 딱 2팀밖에 없었는데 지금이 그 비수기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겨울이고 해서. 그래서 이제 차담 시간이 없었는데 제가 혹시 차담 시간이 없는지 여쭤봤었어요. 그래서 없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가 이제 2박 3일을 했으니까 마지막 이제 퇴소하는 날 아침에 오전 7시 50분에 차담이 가능하다고 그 전날 이제 급하게 하실 건지 이제 직원분께서 전화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저녁 차담을 생각했는데 아침 7시 50분? 사실 저는 아침 안 먹고 자고 이러거든요. 피곤하면. 그래서 괜찮을까? 이제 올라가야 되니까 그날 좀 늦게까지 잠을 자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우리가 먼저 요청한 거기도 하고 스님께서 일부러 시간을 내주시는데 하고 아침은 역시 못 먹고 7시 50분에 차담을 하러 이제 스님이 계신 곳으로 갔습니다. 3년 전에 제가 처음 선운사를 왔을 때 보았던 스님인데요. 스님이 이제 좋은 말씀을, 물론 3년 전에 온 저를 기억하시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이제 워낙 많은 분들이 이제 다녀가시고, 저도 딱히 질문을 한다던가 뭐 인상적인 수련자는 아니었을 테니까. 저 혼자서만 이제 내적 친밀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한 1시간가량 좋은 말씀을 듣고, 전해주시고,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사실, 여기가, 지장보살님의 가피를 받은 그런 곳이다. 그래서 그날 이제 차담 시간에 스님께서 같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되게 인상적인 인연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날이 또 신기하게도 스님이 선운사에 마지막으로 근무를 하시는 날이었습니다. 이게 저도 그걸 잘 몰랐는데 스님들이 한 절에서 이제 은퇴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옮겨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운사에 계셨던 스님이 3년 동안 선운사에 계시고 이제 다른 곳으로 가시나 봐요. 다른 절로. 근데 그 마지막 날에 저희랑 차담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자랑을 했던 그 굿즈도 스님께서 직접 주신 거고 너무 신기했어요. 뭐 스님이 3년 전이니까 에랑이가 선운사와 인연을 맺었던 그 시기에 스님도 그때부터 선운사를 오셨고 또 저는 이제 마지막이 아닐 것 같기는 하지만 스님이 선운사에 계시는 마지막 날에 어, 차담을 이제 예상이 없던 차담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나중에 또 뵙고 싶어서 이제 스님이 인스타그램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스님의 이제 스님과 인스타 친구도 맺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너무 감사했고 이번에 또 선운사에서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이번에도 그 도소람과 아까 말씀드린 제가 가피를 받은 그 내원궁 쪽에서의 일이었는데 이제 내원궁은 계단이 한 108계단인가 돼요. 그래서 저는 계단에 되게 약하거든요. 그래서 내원궁을 가지 않고 이제 동행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가피를 받았으니 한번 가보셔라 이렇게 해서 안내를 해드리곤 합니다. 전에 갔을 때도 저는 안 가고 이 동행하신 분을 안내를 해드렸는데 그분은 심지어 불교 신자, 뭐 저도 아닙니다만 불교 신자도 아니고 천주교 신자신 분이었어요. 제가 소개해서 손사를 왔던 건데 명상도 안 하시는 분이고 그냥 천주교 신자라고 하지만 이제 안 나가시거든요. 세례만 받고. 근데 그분은 가피를 받았습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여기가 확실히 뭔가 기운이 있긴 있나 보다. 그래서 만약에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이제 템플스테이나 뭐 불자분이시거나 그런 쪽에 관심, 명상하시는 분들이면 나중에 선운사 도소람 지나서 내원궁이에요. 거기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그런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 화두라고 하나요? 이제 궁금한 거, 개인적으로 고민이 있는 거에 대한 질문을 하면 답을 받는 그런 경험을 저도 했고 그 전에 계셨던 분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갈 때도 이제 동행하시는 분에게 그 사연을 말씀을 드리고 그분을 보내드리고 저는 이제 내려가서 찻집에서 기다리려고 이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이제 내려오는데 제 뒤에 계셨던 어떤 까만 옷과 그 비니 모자를 쓰신 남자분께서 중년 남성분께서 왜 그 동행하신 분만 보내고 보살님은 안 가시는 거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그 전에 이미 가피를 받았거든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께서 가피요? 뭐 그게 들리던가요? 이렇게 물어보셔서 이런 일이 있었다. 소원을 빌지 말라고 하시더라. 그러면서 저는 불자도 아닌데 이런 가피를 받은 걸 보니 아마 지장보살님이 저를 많이 아끼시나 봅니다. 그냥 그렇게 농담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뒤에 이제 젊은 비구니 스님이 저희 쪽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그 검은 옷을 입은 아저씨가 비구니 스님한테 이분은 불자도 아닌데 지장보살님의 가피를 받았다는데 이부 지장보살님이 자네보다 이분을 더 아끼나 보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검은 옷 입은 아저씨도 스님이셨나 봐요. 근데 선운사의 스님은 아니신 것 같았고 그 스님의 그 회색 옷이 아니었어요. 그냥 일반 사복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입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분이 얘기를 하시면서 아까부터 저희를 봤는데 이제 본인이 그 아저씨가 스님 분께서 약간 그 업장을 보신대요. 이게 업장이라는 용어가 불교 용어인데 카르마라고 해야 되나? 업장 저도 정확히 몰라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카르마나 에너지를 기운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이제 그 수행을 오래 하시는 스님들 중에 이제 신묘한 능력을 얻게 되시는 분들이 있다고 말만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실제로 그런 분을 만난 적은 없는데 선운사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뒤에서 저희를 보셨대요. 보셨는데 이제 업장이 무겁고 이런 기운을 느끼셔서 이렇게 그냥 보고 계셨나 봐요. 근데 이제 저는 안 올라가고 배웅을 하고 그냥 내려오니까 그게 궁금했대요. 그러면서 지장보살의 그런 기운이 더 잘 와닿는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뭐 이게 맞는 건지 전 잘 모르겠는데 그 관세음보살, 문소보살, 뭐 지장보살 이렇게 보살님들이 있는데 그 저의 동행분은 지장보살이 잘 맞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지장보살님의 이제 연부를 외운다고 하나요? 이제 관세음보살, 뭐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많이 비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을 전해주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런 게 보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그냥 뭐 바람이 불면 이렇게 찬기를 느끼는 것처럼 그냥 그런 거예요. 이러면서 나중에 인연이 닿으면 그때 그 선운사에서 만났던 땡중이 했던 말이 이해가 되실 날이 올 겁니다. 이러면서 내려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냥 신비했던 썰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그런 얘기를 저도 하고 싶어요. 영성 공부를 하시는 분들 중에 뭐 신기한 이런 꿈을 꾼다던가 뭐 에너지가 보인다던가 오라가 보인다던가 그런 능력이 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나중에 말할까?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난 특별해. 내가 뭘 깨달았어. 나는 이런 걸 볼 수 있어. 이런 상태에 취해 있으면, 그러니까 뽕에 취한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 그 다음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수행하셨던 분들은 다 공감하실 것 같아. 내가 깨달았어. 나만 깨달았어. 아니면, 나는 이 정도 레벨이야. 이런 거를 구분을 하고, 나는 이제 저 사람의 에너지가 보여. 나는 뭐 그런, 뭐 촉과 영감이 뛰어나. 이거에 빠져 있으면 진짜 그 다음 수행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바람이 불면 차갑고, 뭐 예를 들어, 영혼들이 보이고,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신기하다 이러면서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혹은 제가 그런 일을 경험할 때마다 이제 주변에 영성 공부를 같이 하는 친구들한테 신비설이 생겼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긴 하는데 거기에 취해 있진 않아요. 그냥 재미난 어떤 영화나 드라마를 본 것처럼 나 이런 일을 경험했다. 이런 일이 있었다. 신기하지? 이렇게 뭐 재미로 얘기를 하는 거지 그거에 뭐 나는 특별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 그냥 저만의 개똥 철학이었고 그래서 드디어 타로 할게요. 이제 또 오늘 집에 일찍 가서 스파게티 먹으려고 했는데 또 11시에 갈 것 같은데 일단 선운사와 저의 인연에 대한 리딩을 뽑은 거고 선운사가 나에게 주는 의미는 말해 뭐해 사랑이죠. 저 정말 러버스 잘 나오지 않는 사람인데 자점을 볼 때 사랑이에요. 사랑 그 자체 우리는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와 하모니를 이루는 내 내면의 목소리를 깨워주고 실제로 나랑 저랑 기운이 잘 맞는 절인 것 같아요. 꼭 이 사찰뿐만 아니라 저는 장소가 주는 기운이 있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기운이 잘 맞는 곳에 가면 좀 기분이 좋고 뭔가 좀 에너지가 돌고 좀 긍정적으로 되고 일이 잘 풀리고 이런 경험을 하실 거예요. 조금만 기울여 보시면 다 느낄 수 있을 텐데 저는 치앙마이가 그렇고 선운사가 그렇습니다. 근데 평창은 조금 다른 느낌이고 그래서 그런 곳을 자꾸 자주 가게 되는 것 같아요. 3번 또 이제 제가 이제 살았던 곳인데 그쪽도 그렇고 사람마다 이거 맞는 곳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저랑 정말 잘 맞는 찰떡궁합인 그런 곳이라고 해요. 기운이 잘 맞고 저를 진짜 많이 아끼는 것 같아요. 이게 좀 뭐 특별한 척 하는 게 아니라 그 절도 선운사와 어떤 그 선운산 도립공원도 저런 기운이 맞으니까 좋아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제가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 때 이렇게 저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렇고 실제로 선운사에서 제가 한번 그런 걸 본 적이 있는데 그 마음이 또 힘들 때 갔었어요. 근데 이제 꽃이 이렇게 좀 들꽃인데 이렇게 까느다란 이렇게 코스모스처럼 이렇게 가느다란 줄기를 가진 들꽃이 이제 있잖아요. 근데 어떤 친구가 이 돌담에 이것도 아니야. 그냥 돌 바닥에 이렇게 줄기가 아예 꺾여 버렸어요. 이렇게 꺾여 버렸어. 관절이. 근데 그 상태로 꽃을 피우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서 울었다니까요. 저렇게 저런 꽃은 이제 돌담에서 핀 꽃도 막 그 하수구 같은 구멍에서 수채구멍에서 핀 애들도 저렇게 생명력이 강하고 꽃을 피우는데 쟤는 아예 이렇게 자기 몸 척추라고 해야 되나? 그게 아예 꺾여 버렸는데도 그 꺾인 상태에서 어떻게든 꽃망울을 틔우는구나. 그걸 보면서
굉장히 좀 위안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자연으로 위로를 해주는, 물론 사람들도 정말 좋은 분들과 신기한 인연도 많이 만났는데, 자연 그 자체로도 정말 많은 위로가 된 곳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사랑하는 절이고, 그리고 나서 에랑이가 뭐랄까, 영차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곳이에요. 사실 선운사는 다른 절, 제가 가파르고 그런 절은 잘 못 가거든요. 근데 선운사는 캐리어를 들고 갈 수 있을 정도로 평탄해요. 이번엔 눈길이라 좀 힘들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여기 가면 조금 더 걷고, 더 멀리 가고, 더 높이 가고, 이렇게 좀 활동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풍천, 고창 풍천 장어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 고장입니다. 선운사 근처에 바로 풍천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맛있는 장어집이 있어서 버스 한 시간에 한 대씩 있는 그 버스를 타고, 그러니까 30분을 내려와서 버스를 타고 갔다가 또 버스를 기다려서 30분을 걸어서 올라가. 그렇게 좀 뭐 장어 얘기를 하려던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 좀 에랑이가 어 이제 내면만 단단해진 게 아니라 이 내면이 단단했기 때문에 에랑이가 이 얻은 것을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이제 성숙한 채로 더 활동적으로 이렇게 활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곳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언 카드로 뽑은 건 아니, 조언을 뽑은 건 아니지만 이 카드를 보셔도 뭐 너무 좋죠? 뭐 그냥 명상 그 자체? 피스와 브레스, 숨 쉬어라. 후 이렇게 깊게 이제 숨을 내쉬고 평화로워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숨 쉴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합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명확해서 초점을 진짜 언제쯤 잡을 수 있을까요? 내가 보면서도 막 화가 나. 화나면 안 되지. 피스해야 되니까. 너의 마음에 평화를 주고 숨을 쉬고 돌릴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모든 템플스테이와 어떤 명상, 휴식이 그렇겠지만 선운사는 저에게 좀 특히나, 제가 이걸 지금 보느라 말을 못해요. 선운사는 좀 특히나 더 그런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목이 왜 이렇게 쉬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템플스테이, 아니 선운사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부처님과 이제 이호님이 주신 이 한꺼리 친구들을 준비해봤고, 우리 휘커스 움베르톤가 움베르탄지, 얘는 에랑인의 휘커스이기 때문에 휘랑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얘를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나중에 제가 뭐 좀 더 활발히 활동을 해서 커뮤니티나 이런 것도 이제 올리게 되면 우리 휘커스가 어떻게 크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선운사와 에랑이의 인연, 그리고 에랑이가 갚이 받은 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봤어요. 그래서 우리 이 고양이 친구는 오랜만인데 너무 귀엽죠. 그래서 오늘은 일찍 들어가려고 했는데 일찍이 아니게 됐네요. 그래서 어저께 올린 거를 많이 봐주셨어. 뭐 조회수 100회가 안 되지만 그래도 에랑타로 유튜브 치고는 많이 봐주셔가지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운사 이 갚이 받은 썰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막 카톡이 오네요. 그래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나중에 기회 되시면 선운사 한번 가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제가 느꼈던, 만났던, 경험했던 그런 소중한 인연들을 이제 에랑타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경험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막 흔들리고 난리가 났어요. 맨날 난리가 나지만 괜찮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